네, 애정남 초이스 오늘장 마감까지의 종목별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소장의 아시아나항공이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1위에서 5위까지 순위, 윤준서 대표와 정수재 이사가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준서 대표의 GS가 15.63% 수익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한 종목 더 있죠. 현대홈쇼핑이 수익률 11.99%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수재 이사의 태움 같은 경우 13.06%로 2위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현대건설은 각각 4위, 5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6위부터 10위까지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용 전문가 종목이 많이 보이네요. 6위 현대중공업 8.7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영풍정밀과 한국정밀기계는 9위와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준서 대표 종목도 하나 더 보이네요. 우리투자증권 8% 넘는 수익으로 7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장대진 전문가의 서울반도체는 7%대 수익률로 8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허준 대표 변동사항인데요. 성광밴드가 오늘장 시초가에 매도 처리가 됐고요.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3%대로 손실이 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윤준서 대표의 종목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 포트폴리오에 꽤 많은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6종목을 리스트에 올리고 있는데요. GS가 15.63% 수익률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홈쇼핑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모두 4종목이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와 한진해운홀딩스는 각각 1%대, 8%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의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투자증권부터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실 예정인가요? 그럼요. 우리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는 다 좋습니다.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16,000원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데 이 목표 주가보다도 더 이제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대우증권이나 기타 그 대형 업종에 있는 그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은 증권주 없으신 분들은 적극 편입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유한 지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애종남 초이스 리스트에서는 빠지게 되겠지만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GS가 수익률 굉장히 좋네요. 네, GS가 이제 GS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정유주들이 조금 빠졌는데 지금 같은 이제 유동성 장세의 이제 초기 국면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업종의 어떤 확산이요. 그러니까 매수세의 확산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경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경기 전반의 어떤 확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유주라고 하는 유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정유주의 상승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란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모멘텀을 받아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태양광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던 거와 이제 같은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1선에서 이제 전후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한번 더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단기 상승보다는 상당히 긴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지금 보유 중이신데 조금 손실이 났어요. 네, 신한지주가 1%대 이제 손실이 났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빠졌는데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묻지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도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유동성의 이제 가장 큰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좀 될 수가 있고요. 사상 최대의 어떤 그 이익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의 그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주들의 이제 주가가 눌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문제죠. 이제 유럽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적과는 그 어떤 그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데 네. 어떤 그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 하시는 그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현대홈쇼핑도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도 수익률이 지금 거의 12%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계속 보유하실 건가요? 네, 그 홈쇼핑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추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의료 업체죠. 이제 한섬을 인수를 했는데 한섬 인수했을 때 어떤 그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인수를 한 데다가 거기에서 이자 마진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업이기 때문에 여타 이제 홈쇼핑주에 비해 가지고 탄력성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고 올해 그 추가 상승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건설주 중에 한 종목 푸르지오 말씀해 주셨죠. 네. 어떤 종목인지 뭐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그 대우건설입니다. 네. 네, 푸르지오 대우건설. 대우건설인데 일단 그 건설주는 그 제가 처음에 그 추천주로 이제 태운건설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태운건설이 그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기간이 이제 한 달이 완료가 되면서 리스트에 빠지면서 건설주가 없기 때문에 건설주를 다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뭐 그 다들 아시겠지만 대우건설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주택 부분뿐만이 아니라 해외 산업 부분이나 그다음에 LNG 쪽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 다른 여타 업체에 비해서 좀 탁월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호그룹에 이제 그 흡수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은 우여곡절을 좀 겪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나오고 있는데 대형 업체들 중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좀 가장 저평가가 됐다라는 점도 이제 하나의 고려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밸류에이션상 절대적인 저평가라 그러면 10,000원 아래가 가장 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림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가격대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초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상 10,000원 아래는 무조건 저평가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을 새로운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대우건설 좀 걱정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건 아닌지 그 부분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라는 거는 이제 그 조선업종이랑 또 이제 어떤 비교를 할 때 부채 비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이 먼저 이제 그 매출처를 잡아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회기 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F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은 재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좀 나타내는데 이격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어떤 그 여타 그 중소형주나 이런 그 건설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200% 미만의 수준입니다. 190%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기업의 좀 긍정적인 면이라 그러면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건설업황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부분이 좀 많이 좀 그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부채는 꾸준하게 이제 그 고정되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우성 팀장께서도 뭐 질문 없으신가요? 최근 현재 보면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택 경기 침체가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택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 바닥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말들이 많은데 만약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았다 그런다면은 건설업종 전체로 본다 그런다면은 마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그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하면서 공급과 이제 수요 부분의 어떤 그 균형이 좀 깨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좀 호재로 이제 앞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발표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주택 판매 지표들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바닥을 벗어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대우건설을 네. 1,500원에서 11,000원 선에서 새롭게 포트에 넣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초이스 종목 철강주 네. 말씀하셨죠. 철강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워렌 버핏이 19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30만 원대에서 두 차례 더 이제 매수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제철과의 어떤 그 경쟁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한테 어떤 그 부각이 되면서 현대 그 제철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7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오버슈팅 했던 것도 어떤 평균적인 어떤 어떤 주가 상승을 갖다 오버슈팅을 만든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그 실망감도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설비 투자,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완공이 좀 되는 것 같고 한 86%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현금 흐름이 추가로 이제 지급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건설업황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철강 수요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건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아니면은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쓰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 이제 1위 이제 세계 3위의 어떤 그 철강사이면서 신용 부분에서 유일하게 그 계속해서 그 최고의 어떤 그 마크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실적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싸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는 겁니다. 네. 포스코. 그래서 가격 전략이 네, 가격 전략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0만 원 아래가 가장 싼데 매수가를 제가 이제 잡아드리면은 40만 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00원 전후에 이제 진입을 할 때 매수를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내일 이 가격대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시초가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포스코를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40만 원 전후로 해서 하는데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잡고 계시네요. 네, 이때까지도 오를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